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과 바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fx, dx 이렇게 돼 있어서 미분해서 이 fx가 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어떤 미분해서 fx가 되는 그러한 함수 fx를 대문자 fx를 부정적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여기에 뭐 상수만큼 붙는 이런 애들은 다 우리가 부정적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해서 이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가 있으면 a부터 b까지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 얘는 이제 구분구적법으로 이 정적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 둘 사이에 이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적분과 미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적분은 우리가 이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적분은 바로 이제 정적분. 그리고 부정적분은 이제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적분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걔가 이제 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기에 t에 관한 함수 y는 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ft는 구간 AB에서 일단 연속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로축은 t축이고 이제 세로축은 y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구간 AB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구간 a부터 x까지 함수 f의 ft의 정적분을 sx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정적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a부터 x까지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넓이가 되겠죠. 왜냐면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닫힌 구간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 sx라는 거는 x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값이 될 것이고 이 곡선 ft와 x축과 x는 a와 y는 t는 a와 t는 x 개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x는 정적분 기호를 사용해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sx는 x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짐으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x의 이제 증분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면 이 델타 x를 이제 여기서는 0보다 큰 값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따라서 x가 여기 왼쪽에 있으면 x 플러스 델타 x는 오른쪽에 있어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델타 x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델타 x에 따라서 이제 sx라는 x에 대한 함수도 이제 변화량이 있을 텐데 그 증분을 델타 s라고 하면 이 델타 s는 sx 플러스 델타 x에서 sx를 뺀 값이 바로 델타 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함수 ft는 x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a부터 b까지 이 ft가 우리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 m과 최소값 m을 갖겠죠. 대문자 m을 이제 최대값, 소문자 m을 최소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델타 s라고 하는 거는 x에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이 곡선 y는 ft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델타 s라는 거는 최대값 m 이렇게 최대값 m을 갖는
그 지점을 포함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 즉 대문자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m을 이제 세로의 길이로 갖고 가로의 길이를 델타 x로 갖는 이 m 소문자 m 곱하기 델타 x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s를 포함하는 가장 큰 직사각형과 가장 작은 직사각형,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구분구조법에서 나왔던 이 곡선 안쪽으로 직사각형을 잡는 거랑 곡선의 경계를 포함한 바깥쪽으로 직사각형을 잡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구조법에서 했었죠. 이런 비슷한 과정을. 이제 각 변을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분의 델타 s는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 기억식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델타 x가 뭐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얘네 둘 위치만 바뀐다 뿐이지, 그렇겠죠? 이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등식 기억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극한을 이제 이런 극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이렇게 양변을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성립을 할 것이고, ft는 구간 AB에서 연속이 되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아까 위에 그래프에서 이제 x와 x 플러스 델타 x의 차이가 0으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x와 x 플러스 델타 x는 둘이 거의 똑같은 지점이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얘 x 플러스 델타 x가 x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과 대문자 m과 소문자 m은 그 지점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fx로 가깝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에 있는 값이 fx, 양쪽에 있는 부등식의 양쪽에 있는 값이 똑같은 fx로 수렴하기 때문에 sx의 정적분 얘기했던 그 정적분의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따라서 얘는 fx와 같다. 근데 여기서 sx는 우리가 a부터 x까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정리를 하면 정적분을 얘는 이제 x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죠. 그쵸? 그걸 이제 미분하면 그 적분하기 전의 함수 fx와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연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역연산은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된 정적분이 미분과 역연산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는 a와 b 사이에 있는 x의 값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이걸 얘기하려면 ft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이 조건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최대 최소 정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거를 이제 t에 관한 함수를 1부터 x까지, 이 x는 당연히 이제 1과 뭐 여기서 얘기하는 t는 뭐 어떠한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값은 아니지만 1과 t 사이에 있는 뭐 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뭐 이 함수 ft라고 하면 이 함수는 이제 2차 함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t가 여기서는 따로 얘기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얘는 뭐 연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적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미분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함수 fx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1번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정적분과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정리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